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유통 관련 통계의 특징, 유통통계 작성에 사용한 1차 자료, 통계서, 추계 작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통계서가 보여주는 한국의 유통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 규모의 변화는 유통업 실질 부가가치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유통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911년부터 1940년간 1970년에서 2015년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의 부가가치가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11년부터 194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1 내지 12%까지 올라갔고, 1949년부터 1954년에는 7 내지 8%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1949년에서 1954년은 해방 후의 혼란기와 한국 전쟁의 기간으로 유통의 역할이 축소되어 자연경제 상태로 상당히 회귀하였다고 보입니다. 1970년에서 2015년간은 14 내지 15%대에서 출발한 다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 내지 9%대로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아서 재화의 생산과 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식민지 초기에는 재화의 생산 중 자급자족 되는 것의 비중이 컸는데 점차 시장 교환의 비중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이 결합되어 유통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화와는 달리 서비스는 유통업에 별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은 도매와 소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추이는 도소매별 유통업 종사자 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 유통업 종사자의 수를 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증가하였고 이후로는 정체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정체한 이유는 도매업 법인 종사자 수만 증가하고 도매업 개인 및 소매업 법인의 종사자는 정체하고 소매업 개인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매업 법인 종사자 수의 증가와 소매업 개인 종사자 수의 감소는 명확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6년에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 개편의 효과에 따른 급속한 변화의 결과로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수는 식민지기에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는데, 그러한 추세를 견인한 것은 공설시장의 수였습니다. 반면에 사설시장의 수는 감소의 감소를 거듭하여 1914년에서 1915년간 130개에서 140개 내외였는데, 1940년부터 1941년간은 13개 내지 14개소로 정확히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60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 큰 변화가 관찰됩니다. 시장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시장을 포함한 공설시장이 감소하고 사설시장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공영상설시장이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시장수 증가라는 현상은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 있어서 공통적이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공영에서 민영으로, 전기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추세적 변화가 보인다는 점에서 식민지기의 변동 방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유통업의 장기 변동을 유통업의 실질 규모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통업 종사자 수, 시장수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유통업의 장기적인 추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